공 실장이 무릎 꿇고 고백했던 그날 이후 민경채 머릿속에서는 바꿨다는 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양평 별장, 숨이 멎어가던 아기, 구급차 안에서 마주친 또 다른 여자와 그 아기. 그리고 아가씨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는 공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 그 말들이 뒤섞여 계속 귀 안을 긁고 있었는데요. 세리에게 해산물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다 자기가 먼저 무너져버린 그 밤 이후로 경채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왜 또 그래요? 진짜 꼭 미친 사람 같아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세리 목소리가 어쩐지 멀게 들렸습니다. 경채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는데요. 그래, 난 지금 미쳤지. 내가 낳은 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20년을 살았으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세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섰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보았던 이상한 눈빛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었는지 세리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거리를 유지했어요. 뭐예요? 또 뭐 하려고요? 세리야. 왜요, 언니? 언니라고 하지 마.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세리는 찡그린 얼굴로 웃어버렸어요. 뭔데, 그럼? 언니, 요즘 진짜 이상해. 경채는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결국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나 내 엄마야. 단호한 말이었는데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렸어요. 언니가 아니고요? 언니 아니야. 내 엄마야. 10달을 내가 배 아파서 낳았든 아니든 넌 나한테 딸이야. 세리는 그 말이 장난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돼서 한참 동안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어버렸죠. TV 너무 많이 봤네. 출생의 비밀. 이 집 진짜 드라마 찍어요 지금? 장난 아니야. 이번에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리는 처음 보는 그 눈을 보고 움찔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야. 알았어? 말로는 그렇게 못 박으면서도 경채 머리 한편에서는 계속 다른 말이 흘렀습니다. 근데 피는 아니잖아. 공 실장 말이 사실이면 넌 내 배에서 나왔던 애가 아니잖아. 이 모순이 사람을 서서히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됐고요. 세리는 손을 턱하니 뿌리쳤습니다. 언니가 엄마고 뭐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언니 누가 봐도 이상해. 공 실장도 그렇고 집 전체가 요즘 다 이상해. 그냥 그만해요. 제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세리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고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경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미쳤지, 나는. 근데 아직 진짜 미쳐본 적은 없을지도 몰라. 손은 이미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전화가 걸린 곳은 김선재였습니다. 나 좀 보자. 이 시간에요? 민 대표님, 요즘 밤마다 사람들 불러내는 거 취미 되셨어요? 장소는 내가 정해. 대신 도망가진 마. 끊어버리는 목소리가 이미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선재는 입꼬리를 올리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슬슬 올 게 왔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민경채. 입 다물고 서류부터 내놔. 돌려 말함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김선재는 준비해둔 봉투를 천천히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판도라 상자 직접 여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장난치지 말라 그랬지. 경채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봉투를 잡았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첫 번째 서류. 민경채 민세리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불일치. 단 4글자. 친자 불일치. 그 4글자가 지난 20년 전체를 갈기갈기 찍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조작했다며. 겨우겨우 나온 첫 마디였어요. 옛날 거요? 그땐 제가 살짝 손을 댔죠. 근데 이건요? 김선재가 손가락으로 두 번째 서류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세상이 만든 거야. 두 번째 서류를 들춰본 순간 경채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루시아 민세리 친자 확인 검사 결과 99.9% 일치. 눈이 글자를 읽고 뇌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 고작 몇 초밖에 안 걸렸는데요.
그 몇 초 사이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전부 뒤집혔습니다. 거짓말이야. 이번 건 손도 안 댔어요. 원본 그대로예요. 재검사도 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웃음도 비웃음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김선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세리는 민 대표님 딸이 아니고 당신들이 그렇게 발톱 세워 물어뜯던 그 여자. 청루씨야. 그 사람 딸이죠. 입 닫아. 경채는 겨우 한마디 지시겨 내뱉었습니다. 넌 즐기고 있잖아, 지금. 내가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서 이 짓 한 거잖아. 솔직히요? 김선재는 의자를 뒤로 살짝 젖히며 웃어 보였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있을 때 얘기하라고 했을 텐데요, 내가. 근데 민 대표님이 자꾸 판도라 상자 뚜껑을 스스로 열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보는 중이죠. 세리가 남의 딸이라는 거 알았으니 진짜 엄마한테 돌려보낼 거예요? 아님 그냥 모른 척 끌어안고 살 거예요?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경채는 손으로 서류를 꾸깃꾸깃 구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애 하나 때문에 이 집에서 버티고 산 거야. 피가 어쨌든 난 그 애 엄마야. 그러니까 더 재밌죠. 김선재가 낮게 웃었습니다. 남의 딸을 내 딸이라고 우기고 살아온 여자. 그 여자 앞에 진짜 엄마랑 진짜 피가 딱 나타난 거잖아요. 혁명 성공하면 멋진 드라마고 실패하면 피 튀기는 막장이고. 넌 사람 인생을 장르로 보니 좋냐? 민경채. 그는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뭘 선택하는지가 더 궁금해요. 그 말에 민경채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넌 입 다물고 있어. 그녀는 서류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지만 경채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루시아 이미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알려줘야 할까? 그 시각 정루시아는 민강본사 집무실에서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넘기겠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 찍지 않은 지분 양도 계약서, 주총 소집 관련 문서들 한가득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옆에서는 문태경이 숫자와 일정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분만 넘어오면 주총에서 민경채 단독 체제는 바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태경이 차분하게 말하자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도장을 찍을지죠. 민두식이라는 인간이 죄책감 때문에 내 손을 잡을 만큼 착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회장님이 어떤 수를 쓰든 최악은 제가 먼저 막을게요. 태경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손에서 시작된 사고 때문에 어린 내가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이 언젠가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어렴풋이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루시아는 그런 태경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경 씨. 네. 만약에요. 내가 이 집 지분 다 가져오고 세리까지 안고 가더라도 그 아이가 끝까지 날 선택 안 하면 어떡하죠? 뜻밖의 질문에 태경은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은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아이 선택은 아이 인생이고요. 엄마가 해준 선택은 결국 언젠가 알게 돼 있어요. 엄마. 루시아가 그 단어의 표정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내가 아직 그 말 입에 잘 안 붙네요. 세리 앞에 서면 더더욱. 그 말 한마디에도 그녀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세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혼자 먼저 알고 감당하려 했던 그 몇 날 며칠의 복잡한 감정이 짧은 한숨에 묻어나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누군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정루씨야, 나 좀 보자. 문도 제대로 닫히기 전에 서류 봉투를 쥔 민경채가 그대로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태경은 깜짝 놀라 일어섰고 루시아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라. 문 사장, 잠깐 나가줄래요? 루시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태경은 루시아와 민경채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자,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또 무슨 장난이에요? 루시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난치러 온 거 아니에요. 민경채 눈은 이미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 2장이 쥐어져 있었죠. 알고 있었어? 뭘요? 세리 당신 딸이라는 거. 한순간 방 안 공기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루시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민경채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김선재가 얘기했어. 루시아는 차분하게 말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목끝이 자꾸 뜨거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 세리가 내 딸이고 미소가. 여기서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민경채 눈이 반사적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잠깐만. 미소가 뭐라고? 루시아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수차례 혼자 열어봤던 그 봉투. 이젠 돌려줄 상대를 찾은 봉투였습니다. 김선재에게 들었어. 공 실장이 고백했다고. 그날 양평별장에서 아기 숨이 멎어가니까 구급차에 실려있던 내 딸이랑 바꿨다고. 아가씨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고. 민경채는 그 말을 이미 한 번 들은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기 딸만 바뀐 줄 알았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숨이 먼저 막혔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거짓말. 튀어나온 단어는 똑같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말하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죠라고. 근데 검사 결과가 계속 똑같이 나왔어. 루시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옥상에서 몰아붙이고 그 애가 뛰어내린 그날 나는 분식집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우리 미소라고 부르면서.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당신 피였다는 거잖아. 민경채는 서류를 떨어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자신이 던졌던 말들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살할 거면 조용히 하지. 왜 남 귀찮게 만들어? 너 같은 애는 어디 가서 울어도 아무도 안 불쌍해해. 그 말들이 전부 자기 가슴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내가 그 애를 죽였네. 처음으로 그 문장을 자기 입으로 인정했습니다. 난 그냥 조금 더 세게 말했을 뿐이라고, 선 넘지 말라고 가르친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가 내 딸이었어? 루시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쉽게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은데요? 그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세리도 당신 딸 아니고 미소는 당신이 죽게 만든 당신 친딸이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경채? 민경채는 그제야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잔인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겨우 맛본 거야. 내가 한 짓의 맛을.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본인이 가장 먼저 그 말에 질려버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어쩌라고. 내 딸 둘 다 내 손으로 망가뜨린 거면. 나보고 이제 어떡하라고. 루시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미소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부터 당신 몫이야. 세리? 민경채는 그 이름에 움찔했습니다. 그 애 내 딸 아니잖아. 피는 아니죠. 근데 20년 동안 엄마라고 우겨온 건 당신이야. 이제 와서 남의 딸이라고 떼 밀고 나가면 그건 미소를 2번 죽이는 거야. 말끝이 너무 매서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슴속에서 서로 다른 지옥을 보고 있었거든요. 민경채는 루시아에게서 친자검사지를 돌려받은 뒤 집으로 돌아와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자꾸 미세하게 떨리고 심장은 마구 뒤로 넘어가는 듯했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서류 한 장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민경채 백미소 99.9% 일치. 서류는 단순한 종이였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는 민경채의 20년을 통째로 부숴버리는 폭탄이었습니다. 경채는 결국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미소가 내 딸? 그럼
내가 그날 무슨 짓을. 머릿속에서 기억이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내가 했던 말들이 죄목처럼 하나씩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귀찮게 굴지 마. 민폐 끼치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해. 너 같은 애는 아무도 안 불쌍해해. 그 말들이 마치 자기 귀에 다시 박히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감정이 좀 올라서 그랬던 거지. 스스로 변명해 보려고 했지만 변명은 금방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게 내 딸이었단 말이야? 경채는 얼굴을 감싸주며 소리 지르듯 외쳤습니다. 아, 진짜 미친 거지 이게. 내가 내 딸을. 말끝이 터지지도 못하고 끊겨버렸습니다. 경채는 갑자기 거울 앞에 서더니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소가 자기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 거울 속 자신과 겹쳐 보였거든요. 나 같은 게 엄마였다고. 순간 얼굴을 쥐고 있던 손이 거울을 향해 그대로 내려쳤습니다. 쾅! 유리가 떨리며 작은 금이 가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은 애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네. 엄마였으면서 스스로의 뺨을 세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왜 몰랐어? 왜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냐고. 왜 그 애가 그렇게 절망했는지 왜. 때릴수록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처럼 보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채는 바닥으로 주저앉더니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들이 그 애를 죽였네. 내가 죽였어. 내가 엄마였는데. 경채 머릿속에는 이제 현실과 환각이 뒤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서 있던 미소 모습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소가 울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경채는 벌떡 일어나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미소야. 거기서 내려와. 아니, 그거 내가 하는 소리 아니지. 기억이 잘못된 거야. 내가 그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환청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만해. 경채는 두 귀를 엄청난 힘으로 막았습니다. 손으로 귀를 찢도록 누르면서 버티려 했어요. 그만 나오라고 했잖아. 그러나 환청은 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떨어지기 싫어. 민경채는 그 말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배처럼 웅크린 자세로 울부짖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아니 내가. 제발 한 번만 다시 와줘 한 번만. 미소야.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왜 그렇게 떨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성한 듯 억지 웃음, 그러다 점점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었구나. 내가 내 딸을 몰라봤네. 하하하. 웃다가 또 울다가 그러다 다시 무너지는 반복. 이 순간이 진짜 광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울다 지쳐 바닥에 쓰러진 채 민경채는 눈을 크게 뜬 채 거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엔 금이 간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고 그 금 사이사이로 미소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채 입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소야. 내가 세리의 자리를 대신한 게 아니라 세리가 내 자리를 대신한 거였구나. 그제야 진짜 의미가 파고들었습니다. 미소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바꿔버린 거였어. 순간 경채의 얼굴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울음도 멈추고 숨소리도 잦아들고 눈빛만이 이상하게 또렷해졌습니다. 그건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결의. 그리고 그 결의는 매우 위험한 종류였습니다. 민경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루시아. 이제 너랑 내 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겠네. 그리고 김선재. 너도 끝났어. 그 표정은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얼굴이었어요. 미소야. 엄마가 이제부터 내 목까지 살아볼게. 그리고 그 말 뒤에 아주 낮게 그것보다 더 서늘한 한마디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복수할게. 민강유통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지옥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VIP 병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그때 민두식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잘 있었나? 네, 회장님. 문태경이 그놈, 오늘 안에 처리해. 순간 병실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루시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낯선 남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또 험한 말 나오시네. 회장님, 사람 그렇게 쉽게 처리하라 그러시면. 장난 같냐? 민두식 눈빛이 번쩍했고 병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놈 계속 살아있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루시아 목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금 진짜로 태경 씨를 노리는 거야? 낯선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 잘 알아듣고 움직이겠습니다. 루시아는 그 장면을 옆에서 전부 듣고 있었는데요. 눈앞이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오늘 처리하라고. 병실 문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어딘가에서는 이미 문태경을 잡을 컨테이너 박스가 찾아지고 어딘가에서는 갑자기 끊길 회의 일정이 잡히고 어딘가에서는 문태경 동선이 빽빽하게 체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루시아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민강 지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죠. 병실에서 나온 뒤 루시아는 복도 끝까지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태경 씨한테 전화할까? 아니야, 민두식이 감시 붙여놨을 수도 있어. 괜히 움직이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럼 누구한테? 그때 떠오른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요. 스텔라장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차례 울리던 벨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다 해? 주주총회 앞두고 바쁘다면서. 이 여사님. 루시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스스로도 그런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태경 씨가 지금 위험해요. 스텔라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그 사람이 왜? 아까 회장님이 민두식 회장님이요. 태경 씨 오늘 꼭 처리하라고 김선재한테 직접 전화하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전부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게 숨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텔라장이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지금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거야? 루시아는 그 순간 마음속에 숨겨둔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그 사람 잘못되면 저 못 살아요. 복수도 민강도 세리도 다 필요 없어요. 태경 씨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은 루시아에게도 스텔라장에게도 처음 듣는 고백 같은 말이었는데요.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텔라장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누워있던 자기 아들, 그리고 당신 아들도 내 손에 죽었어라고 비웃던 민두식 얼굴이요. 스텔라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나 같은 인간이랑 손잡고 여기까지 버틴 사람인데. 이 여사님. 혼자 움직이지 말고 모태주랑 같이 있어. 그 사람은 내 발이니까. 내 남자는 이번엔 내가 한번 찾아볼게.